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밴 문희장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국정과제라는 걸 내놓거든요. 네. 이번 새 정부에서는 동물 관련 정책이 의외로 많이 포함이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동물 관련 내용이 5개 파트에 포함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 및 권익향상 과제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요? 맞춤형 펫보험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마 펫보험 가입률이 좀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제가 더 정착이 되고 보험금 청구가 더 간편해져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반려인이면은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두 번째도 역시 동물 진료비와 관련이 있는데 복지부의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과제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네, 진료비 부담 완화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일까요? 이미 후보 시절에 반려동물 진료비에 현재 10% 부가세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적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 내용 같아요. 실제로 두 가지 사항은 같은 당의 배준영 의원이 현재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농식품부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형 과제 속에 포함된 동물 관련 내용입니다. 네, 여기 이제 내용이 좀 많이 담겼는데요. 동물보호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경을 개선을 해서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소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여기에 이제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네. 동물학대 및 개물림 사고 방지 제도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 동물보호법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지금은 동물학대 초과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절대로 이제 적은 수치가 아닌데 그렇죠. 문제는 판결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떤 판사분은 이제 세게 때리지만 어떤 판사분은 되게 약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관의 동물보호복지 인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좀 차이를 막기 위해서 아예 대법원이 동물학대 범죄 형량의 어떤 범위를 좀 정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쁜 짓 했는데 저렇게 손방망이 처벌밖에 안 받는 거예요? 라는 그런 일은 조금 줄어들겠고요. 맞습니다. 네 번째는 문체부의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과제 속에 포함된 동물 관련 정책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같은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환경부의 기후 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과제 속에 포함된 정책인데, 네, 여기에 이제 2024년까지 야생동물 검역을 시행하고요. 2025년까지 곰사육을 종식하겠다. 그리고 야생동물 질병 관리 현장 대응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동물과 공존하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현 정부의 환경부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네. 생물 다양성 정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끊이지 않고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의 연속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네. 방역 관련 내용도 담겼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방역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가축 전염병 위험도 평가 모델을 개발해서 적용하겠다. 2024년까지요. 네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 방역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대한수의사회에서 국정과제로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예요. 저희 이 얘기 조금 했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빠졌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물 관련 정책들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국민들도 동물 정책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기대가 높다는 건데, 국민제안센터에 7만 건이 넘는 정책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수 제안 1위로 동물 관련 정책 제안이 뽑혔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현재까지는 7만 건이 넘게 정책이 들어와 있는데 국민제안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제안된 정책 중에 가장 우수한 제안이 뭐냐. 1위가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법을 강화해주세요가 뽑혔습니다. 근데 네. 재밌는 거는 2위가 주식시장의 공매도 개선, 3위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행, 4위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5위가 층간소음 규제 강화였으니까요. 얼마나 국민들이 동물 정책에 관심이 많은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이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정책 문제는 항상 시작할 때는 번지르하게 계획들 저희 이거 다 할 거예요 하고 내놓을 수 있거든요. 네. 과연 얼마만큼 지켜지느냐의 문제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 정책 꼭 다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베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